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버티고 버티고 버텼던 문다희 씨가 18일 드디어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갔죠. 참 진짜 경찰 조사를 받은 날짜를 정하는 것도 보면은 이게 뭐 운명인가 싶습니다. 많고 많은 날짜 중에서 왜 하필이면 18일로 정하는지 그것도 참 기이한 노릇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지적을 했던 것이 문다희 씨가 정상적인 여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대통령의 딸이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온 가족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고 망신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지금 지경에 놓였으면은 하루빨리 당연히 뭐부터 했어야 된다? 사과부터 했어야 된다. 물론 애당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술을 그렇게 이태원에 가가지고 퍼마시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같은 이제 범인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예 구속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자신감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자신감이 없고서야 일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나 모두 언론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게 막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강도가 이렇게나 높아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거는 저는 암만 생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참 진짜 이게 뭐 배때기가 불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이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문다일 씨가 그렇게 사과를 하지 않다가 경찰 출석하는 날짜에 맞춰 가지고 사과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직접 이제 그 말로 하지는 않고요. 뭐 글로 해야지 더 진심이 전달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글로 이제 올렸는데요. 그 사과문 한 가 좀 띄워 주시면은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특히나 이제 그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합의를 해주셔가지고 큰 어떤 그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2023년도 10월 18일 문다이 올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사죄문이죠. 그리고 뭐 늦었더라도 사죄문을 공개했으니까 그럼 문다희 씨가 이제 뭐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고 우리가 더 이상 비난을 안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 이 문다희 씨와 관련된 기사 댓글을 보더라도 모든 지금 댓글들이 사실상 문다희 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죄문에 대해 가지고 진정성이 느껴진다. 원래 이제 그 좌파들의 그 민주당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무슨 사과라든지 간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게 좌파들의 전매 특허인데 저는 저 사죄문 자체도 뭐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문다희 씨가 경찰 출석했던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저 사죄문의 사자도 지금 이재명이란다. 하도 이재명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문다희한테는 진심이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모습이 뭐였습니까? 너무 많이 보셨죠? 그 장면 하나 보여주시면은 그렇게나 반성한다라고 하는 여자애가 얼마나 자기의 그 전관예우, 정관도 아닌데 심지어 정관예우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의정 같은 거를 신경을 써가지고 옆에 있는 변호사가 우산을 갖다가 들이받고 하는 저런 장면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뭐 일반적인 어떤 국민 상식성에서 맞지가 않는 거야. 아직도 지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대통령 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변호사? 야 변호사 뭐 네 전문직밖에 더 되냐? 네 정도가 뭐 한다고 와가지고 옆에 우산 받치나 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국민이었으면은 뭐 그냥 비 맞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막 그렇게 막 빨리 그냥 경찰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저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문다희에 대해 가지고 여론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압도적인 거의 뭐 98%가 문다희 씨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 문다희 씨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그 배소영 같은 경우도 부동산 문제가 있는데 문다희도 엄청나죠. 제주도의 별장을 3억 8천만 원에 송기인 신부로부터 샀고요.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7억 6천만 원에 샀습니다. 영등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금을 한 4억 정도를 넣고 나머지를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다라는 것인데 세 가지를 종합해 봤었을 때 문다희 씨가 현금을 투자했던 그 금액이 거의 한 15억 가까이나 됩니다. 15억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설명이 되는 것은 5억 1천만 원 정도예요. 5억 1천만 원 같은 경우는 구기동에 있던 주택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확보했던 금액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되는 게 10억입니다. 도대체 10억의 돈을 갖다가 문다혜가 뭐라고 어떻게 이거를 구했을까? 10억은 지금 현금 10억입니다. 대출받은 금액을 지금 합치는 게 아니고요. 자산이 아니라 그냥 현금 10억, 땡돈 현금 10억을 어디서 벌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다혜 씨의 직업은 뭐죠?
요가 강사죠. 요가 강사로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문다희한테 요가 강습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있었는가? 만약에 저였다라고 한다면 요가 강습을 받으러 가는데 문다희인지를 몰랐다라고 해도 문다희 씨 같은 분이 이렇게 강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만 소비자는 아니니까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도 문다희 씨 같은 그런 분이 내가 요가 전문가다라고 이제 알려줄게라고 한다면 글쎄 약간 좀 이 시장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어쨌거나 요가 강습만을 가지고서 몇 년 사이에 10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벌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금방 우리가 자산 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로소득 등등을. 근데 지금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김정숙이가 보따리 싸가지고 줬던 5천만 원. 그 5천만 원 한두 번 줬겠습니까? 걸린 것만 지금 한 번인 것이지 걸리지 않은 것도 얼마나 숱하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출판사로서 받았다라고 하는 디자인 그 책 표지에 따라 그래서 2억 5천만 원 받아 먹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아마 문다혜가 꽁치고 꽁치고 꽁쳐가지고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꽁쳤던 돈 중에는 분명히 뭐도 들어가 있을 거다. 대통령으로서 받게 되는 특활비. 그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조선일보가 단독 기사를 낸 것을 보니까요. TV조선이 어떤 단독 기사를 냈냐? 에어비앤비로서 문다혜가 5년 동안이나 활동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문다혜 씨가 2020년도, 2021년도 그때 정도 즈음부터 부동산 거래를 했으니까 5년 가까이 동안 에어비앤비 활동을 해왔던 거는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애당초 문다혜가 가지고 있던 세 개의 부동산은 싹 다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에어비앤비. 그럼 질문해 볼까요? 에어비앤비로 세 가지를 다 돌린다라고 하면 지는 어디서 잡니까? 지하철 무슨 뭐 노숙을 합니까? 이 그 세 가지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을 걷어들이고 정작 자기는 어디 기어 들어가서 살았습니까? 청와대에 기어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요.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가지고 만약에 문다혜가 진짜 완전히 그지다. 완전히 그냥 알거지라 가지고 아무런 자산도 없고 아무런 부동산도 없어가지고 혼자 지금 이게 생계가 아무것도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청와대 관저에 기어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라도 할 텐데 부동산이 세 채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채를 가지고 에어비앤비로 임대업으로 돌리고 있고 정작 자기는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고 그 사실상 관저가 그거 뭘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부동산이 있었는데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살았으면 되는 것인데 그 한 푼이 아까워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관저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세 채를 싹 다 에어비앤비로 돌린 거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이까지만 얘기를 들어도 진짜 분통이 터지는데 그 세 가지 에어비앤비가 싹 다 뭐였다라는 거예요? 불법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낸 거를 보니까 문다혜 본인 스스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요가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임대업을 해왔고 이 숙소를 지금 이용한 후기만 하더라도 130건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요. 자료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본인의 지금 소개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직업이 뭐래요? 집순이네 집순이. 그럼 집에 좀 틀어박혀 있든지. 그러면서 자기의 직업은 뭐다? 서울에서 전업 호스트로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은 요게 이제 문다혜 씨가 이제 돌렸던 그런 이제 에어비앤비로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는 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최근에 공개가 됐던 영등포의 그 오피스텔 같아요. 영등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복층 구조로 구조가 돼 있었는데 지금 딱 보시면은 이게 듀플렉스 스튜디오라 그래가지고 복층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니까 영등포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실내 사진도 지금 굉장히 뭐 삐까뻔쩍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오피스텔에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그 부엌도 구성이 돼 있고 현관이나 외부 모습 같은 경우도 영등포의 그 오피스텔 모습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왼쪽 하단에 또 보니까 복층 구조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저렇게 화장실까지도 전부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 숙소의 후기가 몇 개나 됩니까? 무려 137개나 됩니다. 그러면
한 건을 이용했었을 때 평균적으로 임대 수익이 한 2-3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 지금 이제 공간에서만 137개면은 이게 지금 이게 수익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한 2-3천만 원 되겠네. 대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인 후기도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사람들의 얘기가 크고 깨끗하다, 지하철역에서 가깝다, 숙소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바다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 여기가 이제 어디겠습니까? 제주도 별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진짜 이런 거를 보면서 기가 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만약에 거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수 정부였는데 보수 정부의 대통령의 가족이 집이 지금 세 채나 있어요. 세 채나. 집이 세 채나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세계는 전부 다 싹 다 에어비앤비로 돌려가지고 후기가 지금 130건이나 된다라는 것이고 정작 자기는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관저 무슨 뭐 용산 지금 이제 집무실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게 공개가 됐으면 이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무슨 뭐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다 최순실 버전 2다 정유라 버전 2다 이래가지고 촛불 집회하고 무슨 뭐 세상이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문재인 정권의 딸이었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문다에 대해 가지고 입을 꾹 닫고 비공개로 계속해 가지고 입을 침묵했던 거 아닙니까? 이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공개를 안 했던 게 청와대였잖아요. 이런 지금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저는 진짜 이게 도저히 모든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문다혜 씨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라고 해요. 문다혜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회신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이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확보를 했고 포렌식 조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포렌식 같은 경우도 마무리 지금 절차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휴대전화의 내용도 확인이 되게 될 겁니다. 휴대전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전 남편이었던 서창호 씨와의 그 어떤 그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서창호 씨와의 관계는 또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서창호 씨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의심이 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혼을 하긴 했는데 이게 위장 이혼인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논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서창호 씨 같은 경우도 이혼하고 난 뒤에 대통령 관저에 가가지고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대처에 그 대통령 관저에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무슨 뭐 아메리칸 마인드도 아닌 것이고 이게 뭐 어디 나라의 마인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뭐 종북 주사파들의 마인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장인어른과 장인어른이 있는 그 곳으로 가가지고 같이 거주한다? 내가 이혼했던 전 와이프랑?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심지어 그 장인어른이 대통령이야. 심지어 장인어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청와대야. 근데 그 청와대 관저에 가가지고 이 서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식이 있다 보니까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아무리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그냥 거기서 만나든지 카페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문다혜가 애들 데리고 서창호 씨 그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혼해가지고 민간인인데 서창호 씨는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이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했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냐고요. 모든 것들이 지금 의문투성입니다. 거의 높은 확률로 제가 확신하는 것이 서창호 씨가 타이스타짓에 근무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뇌물인 거예요. 이상직이가 애당초 타이스타짓을 만든 게 횡령이다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에 지금 서창호 씨가 근무해가지고 월급을 갖다가 몇 천만 원씩 타먹었다라는 것인데 누가 봐도 이거는 뇌물이죠. 그 회사 자체가 애당초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에 들어갔던 돈이 78억 가까이나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겠습니까? 78억을 가지고 서창호한테 뇌물로서 그렇게 줬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문다희한테 생활비로 안 준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행정관이었었던 신모 씨, 지금 이제 조국혁신단의 비서관으로 또 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신모 씨, 그 신모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태국으로 가가지고 문다희 씨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상직과도 마찬가지로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이 이미 전부 다 확보를 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서창호 씨가 그 게임 회사 토리게임즈라고 하는 것에 게임 회사에 들어갔던 것도 문재인이가 직접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사람의 증언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보수적인 사람도 아니고 친노 친문이고 문재인 노무인의 측근이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현대자동차 고문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문다희 씨의 그 휴대전화에 어떤 얘기가 과연 담겨 있을지 문재인과 직접적으로 뭔가를 소통하고 음모를 꾸몄던 모든 얘기가 문다혜 씨 휴대전화에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텼다라고 할지라도 슈퍼호스트라고 하는 문다혜 씨 추가적인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불법 사항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도 불법인 것이고 제주도 별장도 불법인 것이고 그 양평동에 있다라고 하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청와대 행정관들 통해 가지고 관리했다라니까 그것도 불법 아니겠습니까? 모든 불법 사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들어가십시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겠죠.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